올해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온 자금 중에서 대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온 기관 자금이거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개인 대비해서는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님, 홍콩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세계 최초 이더리움 ETF보다는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P는 유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의미를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5월 23일 날 SEC의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홍콩에서도 이더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더는 말씀드렸던 그 현물 5월 23일 현물 ETF 승인 기한이 중요한 거고 다른 알트코인은 솔라나나 리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회복을 많이 했죠. 왜냐면 2022년도에 아무래도 FTX 사태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 조정을 많이 겪었는데 2023년도에 그거를 이제 더 많이 회복을 한 자산 중 하나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혼잡 문제로 조금 이제 조정 좀 어려움을 있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24년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같은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 얘네는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수수료도 낮고 처리 속도 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기반의 어떤 디파이 프로젝트가 인기를 많이 몰았던 거, 그리고 뭐 민코인, 봉크 같은 것도 좀 솔라나 기반 민코인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5월 13일에 리플 CEO가 SEC는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서 질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CLO라는 분이 이제 소송이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다 하면서 리플도 요새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9월 달쯤에는 소송이 다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리플 정도 그 정도 이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3일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두 가지 정도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클 존넨샤인 같은 그레이스케일의 CEO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원래는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신청을 좀 몇 개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트러스트를 스팟으로 전환하는 거는 가만 냅두고, 그러니까 철회하는 게 아니고 현물 전환 신청은 그냥 냅두고 이더 선물 기반 ETF 신청을 우리가 철회하겠다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이클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현물 신청, 그러니까 현물 전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에릭 발추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요점은 뭐냐면, 선물 ETF 신청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그레이스케일이랑 SEC 간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있었던 그런 소송과 비슷한, 요번에도 소송의 여지를 얘네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거다. 이더 선물 ETF 신청을 아예 그냥 철회해버렸으니까 비슷한 상품인데 얘는 승인했고 얘는 승인 안 해줬다, 이런 논리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X 게시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은 분명히 이더리움이 맞다. 그러면서 5월은 어려워도 올해 안에는 이제 분명히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그 밑에 여러 스레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플러스 두 번째 업데이트가 뭐냐면, 최근에 한 3일 전에 아크도 왜 이더 현물 ETF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 신청서에서 뭘 빼냐면, 이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얘네가 원래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더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ETF를 출시를 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담보금 같은 경우로 이더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 보유한 이더를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겠다. 그럼 이게 ETF 투자한 분들한테는 택서블 인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인컴처럼 될 거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를 3일 전에 갑자기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SEC가 뭔가 코멘트를 했나? 아니면 SEC 같은 경우는 POS 기반이나 어떤 스테이킹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거를 배당과 같은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거절의 이유를 증권성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자꾸 그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 자산운용사에는 아예 마지막 노력 아니냐,
약간 이게 스테이킹이라는 게 나오고 ETF 보유자들한테 택서블 인컴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뭔가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운 건가? 마지막 노력 중 하나인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또 같은 이제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한번 지켜보자 라는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업데이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지난 불장처럼 알트가 끌고 가는 불장은 안 올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게 원래는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한 다음에 조정하거나 횡보하면 이거 알트코인이 막 오르는 장세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더리움이나 뭐 알트코인 가격이 조금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알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추종한다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추세는 사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그 마켓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이게 60% 미치긴 한데 이게 상승세가 멈춤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하지 않고 좀 이렇게 주춤하는 거를 도미넌스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증권성 시비, 아무래도 POS 기반이나 DPoS에 대해서도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증권이다 보면은 뭔가 승인받은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켓에서 좀 주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온 자금 중에서 대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온 기관 자금이거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개인 대비해서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트코인 불장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걸 볼 때 저도 기술적 분석은 잘은 모르지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60%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씀을 드렸는데 60% 밑으로 내려오면 뭐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주요 종목 뭐 예컨대 비트코인, 이더 뭐 이런 주요 종목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이나 아니면 뭐 알트코인 불장의 촉매제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연 언제 시작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올해 초에 있었던 상승 팩터는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알트코인 불장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트코인 99%는 사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트코인 99%가 사기다, 사기에 가깝다. 그 말씀은 결국에 뭘 주의해라라는 말씀 같냐면 이게 알트코인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기보다는 알트코인을 좀 일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각 프로젝트별로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99%가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그 시장이 아직까지는 너무 초기 단계고 그만큼 부실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가 많다는 뜻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할 부분, 그러니까 그런 99%에 해당하는 알트코인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99%라는 말씀을 쓰신 이유는 1%를 판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 1%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어떤 자산의 펀더멘탈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 안 하시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의 알트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나왔던 자산을 이렇게 매수하라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계획하신다거나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이 뭔지, 그러니까 그게 이 코인 오른데 이것보다는 오늘 공유드린 것처럼 뭐 이더라고 그러면은 이더가 가격이 왜 오르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거, 이게 정말 매크로 요인인지 아니면 뭐 현물 ETF가 거절돼서 내려가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상승장에 좀 진입하고 싶고 하락장에
또 손절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있는데 적어도 자산을 이제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자산이 이제 어떤 거고 왜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는 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